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 뉴스입니다. 김진규 총학생회장이 정석학술정보관 제3열람실 공사와 관련해 총학생회에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욕설을 포함한 공문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본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이한 기념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진규 총학생회장이 정석학술정보관 제3열람실 공사와 관련해 총학생회에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본교 도서관 지하 제3열람실이 라운지로 변경됨에 따라 좌석이 줄어들어 학습권을 침해받는다는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학교 측에서 시험기간 외에 열람실 수요가 낮다는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여러 번 접수받았던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공사 취소의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 이미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찰 공고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공간의 추가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존의 상주 인력을 늘려 불만을 해소하겠다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욕설을 포함한 공문을 올린 사실에 대해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본선거 1일차 13일 투표율의 이미지가 욕설과 함께 인하광장 게시물로 올라왔습니다. 글이 올라온 후 학생들은 중선위에 대한 해명과 사과문을 요구했지만 중선위는 묵묵부담으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중선위는 선거 기간 동안 편파 부정선거, 선거 공약서 공개가 늦어진 점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학생들은 행정학과 최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해명 및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이한 기념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본교는 1954년 4월 24일 인하공과대학으로 문을 열었으며 한진그룹이 이를 인수하면서 지금의 인하대학교의 모습이 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 역사를 개척한 인하, 혁신으로 나아가다를 슬로건으로 걸고 멀티버시티를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각종 인사들과 동문들이 기념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김현태 동문은 발전기금 10억 원가량을 기부했습니다. 또한 조명호 총장은 첨단, 전문경영 혁신과 용현 송도 캠퍼스 구축을 통해 인하 오픈 이노베이션 대학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본교 정석학술정보관 도서대출 및 관련 서비스 중단에 대해 안내합니다. 본교 도서관은 도서 정보 시스템과 홈페이지, 앱 개선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으로 일정 기간 동안 관련한 서비스를 모두 중단합니다. 중지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도서 대출, 반납, 연장, 희망도서 신청 등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다만 시설 예약, 동영상 강좌 등은 계속해서 이용 가능하며 세계 반납은 5월 10일로 일괄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서관 홈페이지에 마이 콜렉션 데이터가 삭제되므로 저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5월 7일까지 백업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9020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챗 GPT로 책 쓰기의 저자 이종범 연사의 오픈 특강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종범 연사는 챗 GPT로 책 쓰기의 저자이자 현 다솔인 컴퍼니의 CEO직을 맡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0일 15시까지이며 교육은 5월 23일 15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은 챗 GPT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과 API로 학습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본교 학부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선착순 30명에 한해 마감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9151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개교 70주년 기념 인하진심 해외 봉사단 모집에 대해 안내합니다. 본교 재학생 및 부분 등록생은 해외 파견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해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24명을 모집하며 전공 연계에 봉사를 해야 하고 단체는 30명을 모집하며 단체별 10인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24일까지이며 활동기간은 8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최종 선발이 되어도 다만 인성검사상 해외 단체 활동에 부적격일 경우에는 파견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66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낮뉴스의 강윤서였습니다. 도파민, 이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도파민은 우리가 행동을 취하게 하는 동기부여의 원천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는 우리가 특정 행동을 반복하게 만들며 이른바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을 도파민 중독 현상이 발생하게 합니다. 도파민이 과잉되어 생기는 중독 현상은 더욱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충동적인 감정 변화가 생긴다고 해요. 이렇게 중독을 유발하는 행동으로는 술, 게임, SNS 등이 있습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운동하기, 독서하기, 그리고 자기 전에 핸드폰 멀리하기 등과 같이 우리의 사소한 습관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한 방법들이죠?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도파민이 악영향을 끼치기 전에 이렇게 간단한 생활 습관으로 도파민 중독을 예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산맥과 벼랑을 넘나들고 신비로운 동굴을 탐험하며 넓은 들판을 달려가는 찰나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당신은 이미 모험가, 세계 탐험을 위한 준비가 다 되셨나요? 지구상의 다양한 곳들을 제보받고 직접 모험을 떠나봅시다. 우리가 발굴한 특별한 장소들로 함께 완성해가는 보물지도, 세계의 다양한 지형들을 만나러 걸어서 지리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보물처럼 감춰진 세계의 다양한 지리를 발굴할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저는 어떤 지형이든 척척 찾아드리는 탐험가 강윤서입니다.
마침 제 사무실로 제보가 도착했는데요. 한번 같이 봐봅시다. 안녕하세요, 탐험가님. 이번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곳에서 결혼 사진을 찍고 싶어 지구의 거울이라고 불리는 우유니 소금 사막으로 갔어요. 도착해서 이곳저곳 재밌게 관광도 하고 결혼 사진도 아주 예쁘게 찍었답니다. 아내도 저도 사진 결과물이 아주 만족스럽게 나와서 오길 잘했다고 100번은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 신기한 자연경관을 가진 이곳이 어떻게 생긴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뭔가 탐험가님은 이곳의 비밀을 알고 계실 것 같아 이렇게 제보해봅니다. 라고 사진과 함께 와 있네요. 와, 사진이 정말 잘 나왔네요. 우선 결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보내고 오셨다는 게 사진 너머 저에게까지 느껴지네요. 우유니 소금 사막이 SNS에서도 인기 있는 관광지라 종종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저도 이 독특한 풍경이 어떻게 탄생한 건지 자세하게 알아내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제보를 받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발굴 목적지는 지구의 거울, 우유니 소금 사막 당첨입니다. 바로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그곳으로 떠나볼까요? 비행기로 한국에서 볼리비아까지 약 28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장시간 비행에 몸이 뻐근하시진 않으신가요? 네, 기지개 한번 켜시고 이렇게 먼 나라까지 온 김에 볼리비아만의 인사 문화를 배워볼까요? 이곳은 인사할 때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며 매우 친한 경우에는 포옹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사법이 오늘의 여행지 볼리비아의 에티켓이기도 하는데요. 한국과는 다른 문화를 가져서인지 도착한 여행지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인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는 곳으로 얼른 가볼까요? 라파즈에서 남쪽으로 버스를 타고 8시간 정도 가면 드디어 하늘과 맞닿아 있는 꿈의 여행지 살라드 대 우유니에 도착합니다. 이곳 볼리비아뿐만 아니라 장거리 이동이 많은 남미에서는 버스가 굉장히 중요한 이동수단인데요. 방금 우리가 타고 온 버스는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버스 중 하나인 티티카카였답니다. 버스를 타면 이렇게 우유니까지 도착하는 데에 긴 시간이 걸리는데요. 때문에 이 버스에서는 비행기에서 먹는 기내식처럼 간단한 요깃거리도 준다는 사실. 정말 신기하죠?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험들이 가득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진짜 목표인 이 멋진 경관의 탄생에 대해 알아가 볼까요? 우유니에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마치 바닥이 거울이 된 것 같은 SNS 속 인증사진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을 정도인 이곳의 풍경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데요. 우리 사연자분이 함께 보내주신 사진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유니 사막에서 인생사진을 찍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되는 소금 바닥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오래전 지각 변동으로 솟아올랐던 바다가 빙하기를 거쳐 2만 년 전 녹기 시작하며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곳은 비가 적고 건조한 기후랍니다. 이로 인해 물이 말라감에 따라 호수 물속에 있던 소금이 결정화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표면에 드러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됐답니다. 바다가 아닌 지역에서 소금을 얻을 수 있는 강점은 당시 원주민들에게도 중요한 장소로 인식이 됐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원주민이 살았다고 해요. 이곳은 주로 소금 채취를 하며 그 자원을 활용해 생계를 유지했답니다. 이후 16세기에 스페인이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우유니 소금 사막은 역사적 변화를 맞이했죠. 스페인은 소금을 생산하고 거래하여 수익을 창출했으며 이 산업은 이후 수백 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답니다.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우유니 소금 사막의 소금은 많은 곳에 수출을 하고 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볼리비아의 주요 관광 명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어요. 자, 이렇게 지각 변동으로 인해 소금 바닥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주 오래전 자연전으로 만들어진 장소에서 원주민부터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소금이 아직도 만들어진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럼 방금 설명한 것을 토대로 다시 한번 이곳의 지형을 감상해 볼까요? 정말 바닥이 모두 소금으로 되어 있네요. 우유니 사막이 왜 다른 이름으로 하얀 사막이라고 불리는지 바로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사진을 찍으면 마치 거울 위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반사되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다녀간 사람들이 왜 입을 모아 칭찬하는지 알 것 같네요. 정말 그림 같은 곳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오늘 이렇게 온 김에 우유니 사막에서 인증사진 한번 찍고 가볼까 봐요. 하나, 둘, 셋, 찰칵! 네, 이렇게 사진까지 찍고 보니 이곳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적인 장소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소금 사막과 걸맞는 장소는 바로 소금으로 만들어진 소금 호텔인데요. 이 호텔은 아주 크고 화려한 장식을 자랑합니다. 내부에는 오락실, 식당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다만 아주 특이한 점은 이곳의 내벽, 바닥, 테이블, 장식, 소파까지 모두 소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역의 특성만을 활용해 이색적이고 독특한 숙소를 만들었다는 게 우유니 사막이 얼마나 특색 있는 곳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이색적인 숙소, 우유니의 소금 호텔 어떠셨나요? 저에게는 유명 관광지의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만든 장소라 그런지 신기하기도 하고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네요. 또 사막과 숙소가 그리 멀지 않다고 하니 이왕 우유니에 온 김에 호텔까지 여기서 묵게 된다면 이 여행지의 매력을 더더욱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웅장한 자연만큼이나 여행지에 관련된 장소를 발견한 건 더더욱 여행을 재미있게 만드네요. 그럼 폴킴과 빅나티의 한강에서 듣고 다시 만나요.
이렇게 우리가 밟았던 신기한 지형, 지금처럼 멀리 오지 않으셔도 된다는 사실, 우리 근처에서 우유니 소금 사막과 비슷한 공간을 가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전라남도 증도에서 말이죠. 우유니 소금 사막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거대한 염전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신안군 증도면에 위치한 태평염전입니다. 아쉽게도 이곳은 우유니 사막처럼 자연적으로 생겨난 곳은 아니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볼 수 있는 가장 큰 염전이라고 해요. 도착하면 실제로 소금을 만드는 것을 짧게나마 체험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갔던 우유니 사막이 그리우실 것 같다면, 염전에서 소금 만들기 체험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더 무더워지기 전에 증도 태평염전에 다녀오는 건 어떨까요? 자, 아쉽지만 이번 모험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떠나본 우유니는 지구의 거울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오늘 함께 모험을 떠나보며 사진도 찍어보니 별명이 정말 잘 지어졌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드넓은 하얀 사막이 제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잠시 동안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은 기분을 들었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지리 보물지도의 한 칸이 색칠됐네요. 지도의 모든 부분에 색을 채우는 그날까지 저의 탐험은 계속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디로 떠나볼까요? 그럼 이번 주 걸어서 지리 속으로는 버스커의 벚꽃 엔딩 들으며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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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제작의 정인영, 보도의 배한비, 기술의 장은예, 진행의 강윤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40분부터 9시 정각까지, 낮 방송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하루 1시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올해를 성장하는 배움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화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